자, 7번. 그래도 보자. 7번에 자, 문자로 나와 있는 애들의 쥐약이지 정말 숫자 나온 것보다 어떻게 계산할 거야? HA의 수용액을 만드는 건데 화학식량 나와 있고 퍼센트 농도 나와 있고 밀도 나와 있어. 다시 HA의 화학식량을 A라 하고 퍼센트 농도를 그렇지 X라 하지. 밀도는 D 쓰지. HA가 들어있는데 7번에 HA가 들어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지? 가지고 있는 화학식량은 자 적어볼까? 화학식량은 A라 하고 자 가지고 있는 퍼센트 농도는 얘는 X라 하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밀도는 그냥 D를 쓰지. D. 자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는데 피펫을 이용하여 시약병의 HA 얼마를 취해서 얘에서 V ml를 취해서 다시 얼마를 가에 취한 피펫을 이용하여 시약병에서 HA 용액 V리터를 취한다. 가에서 취한 용액을 얘를 부비 플라스크에 담을 건데 얼마? V ml 집어넣고 500ml를 뭘로? 물로 맞출 거야. 부어서. 이해된 문제? 농분선까지 증류수를 넣었어. 맞췄어? 그러면 얘가 뭐게 되어야겠어? 전체 용액의 부피가 되겠지. 왜? 이만큼은 물이었지만 처음에 들어온 뭐가 있으니까 미리 넣어놓은 용질의 부피가 있으니까 다 합쳐서 용액 부피가 얼마 있는 거야? 물을 그거에 더해서 넣은 거니까 500ml의 용액 부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될까? 그리고 나서 몰농도 계산하지? 몰농도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용액 부피 맞니? 리터로 다시 용질 몰수 따로따로 생각해서 계산해서 합쳐서 계산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이루어. 계산이 쉬워져. 용액 부피 얼마? 두 가지 나눠서 계산하자. 먼저 용액 부피 500ml 만들었잖아. 500ml 그냥 쓰지 말라고 항상 몰농도 계산할 때 1000으로 나누어서 리터로 하죠. 0.5 됐니 여기? 그러면 용질 몰수는? 계산해 용질 몰수. 자, 못 샀어? 네? 아니 샀어요. 아니에요. 조는 거보다 나아. 근데 빨리 줘갖고. 용질 몰수는 어떻게 계산해? 화학식량을 용질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돼. 용질 질량 없으면 찾아서 계산해. 화학식량 A. 용질 질량 없는데요? 맞아 없어. 계산하라고. 한 문제 한 문제가 간단하지 않지. 그치? 대부분은 나와 있을 건데 여기가 간단하지 않을 뿐이라고. 용질 질량 찾아서 넣자. 뭘로 찾아 넣을래? 주어진 자료 가지고 찾아 넣어야지. 퍼센트 농도 가르쳐 줬잖아. 퍼센트 농도는 X 퍼센트야. X 퍼센트는 용액 질량 얼마야? 용액 질량 얼마야? 네. 곱한 거, 부피 밀도 곱한 거. 이해되나? 부피에다 밀도 곱한 거, 용액 질량 500D. 용질 질량 모르잖아. 용질 질량 이렇게 적을까? 그냥 한자로 한글로 100. 500 아니지 않나요? 이게 두 개 곱한 거 밀도 500ml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렇지? 밀도 D고 시약병 아니네 V리터 안에 들어있는 거네. 이렇게네. 물을 나중에 채운 거네.
VB네. 다시 VB. 맞죠? 고마워. 그러면 넘어가 보자. VDX 용질 질량. VDX 나누기 100. 맞니 이거? 용질 질량. 가져다 놓자. 100분의 VDX 분의 1. 분자 분모는 100A. 분자는 VDX. 다 됐네. 몰롱도 계산하자. 몰롱도는 용액 부피 얼마였어? 0.5리터요. 용질 몰수 얼마였어? 였지. 맞니? 10분의 2. 그냥 하자. 100A 분의 VDX요. 분모 곱해서 50 리터는 단위다. 50A 분의 VDX.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하죠. 문제에 용질 질량이 안 나와 있어서 용질 질량을 한 번 더 계산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이야. 용질 질량을 이렇게 생각하자고. 제조해야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뭐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요? 아, 두 개 따로따로 들어있는 거야? 여기 안에 8번을 풀자. 도전. 8번을 저기 안에 풀어보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간은 1% 요소래. 수용액 1리터를 가지고 있대. 밀도는 1이래. 그러면 수용액 1리터 해석할 수 있지. 밀도가 1이니까 다시 D가 1이니까 얘는 1000g하고 같을 거야. 1000ml는 그치? 1000g하고 똑같겠지. 밀도가 1이니까. 그런데 1%래. 이걸로 알 수 있는 사실 100개 중에 하나는 뭐고? 이 1000g 중에 그치? 100개 중에 하나는 다시 1000g 중에 100개 중에 하나 다시 말하면 10g은 녹아있는 용질 요소일 거고 나머지 990g은 물이야. 양쪽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려고. 가수용액이 가지고 있는 모양새지. 나는 몰롱도로 양쪽의 농도가 다르게 나와 있더라도 결국엔 그걸 찾아낼 수 있다고. 몰수 얼마야? 뭔가. 자, 1몰 농도. 그렇지. 이제 조금 익숙한데 같이 0.5리터 맞니? 그 다음에 여기 몰수. 좁은 곳에 처리해야 돼. 0.5몰. 저번에 얘기한 대로 맞지? 화학식량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그러니까 뭘 찾을 수 있어? 용질 질량 찾을 수 있지. 용질 질량 찾을 수 있지. 왜? 뭘로? 몰수는 0.5인데 용질 질량을 뭘로 나눈 거였어? 화학식량으로 나눈 거잖아. 화학식량이 얼마라고? 나와 있거든. 그치? 0 곱하면 5고 5, 6, 30 용질 질량은 30g. 물은 얼마 있는 거야? 물은 밀도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밀도가 안 나왔어. 그래서 우선 빼놓자고. 물 쪽은 나 쪽은 지금 밀도가 나와 있지 않아.
이 정도까지 해서 우선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걸 확인해 보자. 그런데 기억을 봤더니 가의 몰농도를 계산하재. 몰농도 어떻게 계산해? 몰농도는 부피 얼마? 수용액 1000ml라며. 맞잖아. 수용액의 밀도가 1이고 용액 1리터, 수용액 1리터분의 화학식량 얼마? 60분의 화학식량분의 녹아있는 물질량 7량. 그대로 몰수 그대로. 이거 이해돼? 레디? 그러면 분모는 뭐고? 60이고 분자는 10이니까 6분의 1이요. 이해될까? 기억 잘못된 거라고. 3분의 1 몰농도가 아니라 6분의 1 몰농도라고. 나의 녹아있는 요소 질량 얼마? 30g. 용질이 결국엔 녹아있는 물질 요소를 얘기하니까 3g이 잘못된 거야. 니은 잘못된 거야. 답은 디귿이야. 왜? 기억니은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 그럼 디귿이어야겠지. 디귿 확인해보자. 수용액 나 100ml를 취해요. 1리터 플라스크에 넣고 다시 얘 얼마를 취해서? 100ml를 취해서. 원래 얼마 있었는데? 500 있었는데, 그치? 이 중에 5분의 1만 취했어. 5분의 1만. 그렇다는 건 녹아있는 물질도 얼마만 그쪽으로 넘어갈 거야? 5분의 1만 넘어가겠지. 6g만 넘어가는 거야. 그럼 그거밖에 없어. 이 문제에서 사용할 건 6g만 넘어갔어. 근데 여기에 이 6g을 여기 아래쪽에 등분바닥 플러스에 담고 나머지 얼마를 물로 채운대? 전부 다 1리터짜리 플라스크에 나머지를 여기에 틀림없이 물도 같이 따라갔겠지. 중요하지 않아. 왜? 들어있는 거에다 다시 물을 가득 채워서 물 전체 1리터를 만들었다니까 얼마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녹아있는 물질은 몇 g밖에 없고 6g이 물 1리터 안에 녹아있는 상태가 만들어진 거잖아. 이해돼? 다시 그러면 얘 새로 만들어진 얘의 몰농도는 물 총량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 더하기 용액이 된 거겠지. 1리터 안에 용액 1리터 안에 몇 g이 녹아있는 요소 6g이 화학식량 얼마짜리? 60짜리. 얼마야? 0.1 몰농도. 해서 디귿은 옳은 게 되는 거. 넘어갑니다. 자, 우선 9번은 건너뛰고 10번 그림만 보자. 10번 시간을 좀 단축해야 돼서 9번 건너뛰고 10번에 수산화나트륨 염산 두 개를 반응시켰어. 근데 그림만 보면 4%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0g이야. 밑에다 뭐 적을 수 있니? 수산화나트륨 몇 g? 4g. 물 몇 g? 96g. 나눌 수 있어? 4%니까 첫 번째 비커 아래쪽에 수산화나트륨 4g, 물 96g. 맞니? 그런데 몰 농도가 나오면 한 번 더 하라고. 다시 몰 농도가 나오면 한 번 더 하라고. 자, 왜 두 번째 있는 비커 1몰 농도 HCl 100ml 몰 농도 몰수 찾을 수 있지. 셋 중에 하나라 했어. 0.1몰 농도. 그런데 0.1리터 100ml지. 결합 유액사 용질 몰수
n을 찾을 수 있다 했지. n은 1몰이요. 1몰은 화학식량 얼마짜리? 화학식량 HCl 화학식량 안 나왔어요. MHCl 맞니? 그냥 우리 여기 나온 건 0.5 1몰밖에 미안 이런 거 얘기도 안 해주고 현우야 선생님 틀린 거 좀 찾아. 너 딴 거 하지 말고 1몰 농도 0.1리터 그러니까 몰수는 0.1몰 숫자 잘못 적는 거 이런 거 됐니? 0.1몰? 더 찾을 게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NaCl이 됐대. 근데 알 수 있는 게 있다. 첫 번째 NaOH 얘 4g 있고 물 얼마 있어? 자, 96g. 그런데 얘 총 합쳐서 100g의 용액이 있는데 얘는 뭘 가르쳐 줬냐면 밀도를 가르쳐 줬어. HCl 밀도 가르쳐 줬네. 합쳐진 A의 밀도를 가르쳐 줬구나. 그러면 얘 녹아있는 NaOH의 몰수는 몰수 N은 4월을 화학식량 40으로 나눈 거니까 얘도 0.1몰 녹아있는 거다. NaOH 0.1몰 여기 0.1몰은 NaCl 0.1몰 HCl 0.1몰 얘는 NaOH 0.1몰 둘 반응하면 당연히 NaCl이 얼마 생기고 얘 0.1몰 있는 거고 Cl 0.1몰이 있는 거니까 얘네들이 합쳐져서 NaCl이 된 거지. 얘 0.1몰 생기는 거야. 두 개 반응했잖아. 더해서 얘가 되고 나머지는 물이 될 건데 물 양만큼 늘어나겠지. H2 근데 합쳐진 용액 전체의 밀도를 가르쳐 줬거든. 결과적으로 NaOH랑 HCl 반응해서 NaCl 더하기 물이 됐는데 요 합쳐진 전체 용액의 밀도 D가 얼마라고 가르쳐 줘서 1.0이라고 가르쳐 줘서 합쳐진 얘의 전체 뭐야 이게 부피를 알아야 되는 거야. 밀도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4% 100g과 100g 아닌데 단 NaOH, NaCl의 화학식량은 있고 HCl만 밀도를 가르쳐줬네. 다시 HCl의 밀도 얼마야? 얘 밀도 얘가 가지고 있는 밀도네. 얘가 1이 아니라 미안 얘가 밀도가 1이래. 그럼 총 100g이 있는데 100ml가 있는데 얘는 얼마랑 같은 거야? 밀도가 1이니까 용액 전체 얘기하는 거야. 얘는 밀도가 1이니까 얘는 곧 용액 질량이 얼마랑 같다? 100g이랑 같은 거야. 그러면 두 개 합쳐서 처음에도 100g, 왼쪽 거도 100g, 오른쪽 거도 100g. 두 개 합치니까 전체 혼합 용액의 총 질량은 용액 질량은 200g. 맞지? 용액의 퍼센트 농도 계산하세요. 근데 얘 안 나왔잖아. 밀도 0.1몰은 알잖아. NaCl 몇 몰을 찾았어. 0.1몰
0.1몰은 화학식량 얼마였는데 녹아있는 용질 질량을 찾을 수 있다고. 화학식량이 58점. 녹아있는 용질 질량은 그러면 두 개 곱해서 5.85g이요. 여기 이해될까? 얘네들 0.1몰, 0.1몰 두 개가 반응한 거지. 얘는 NaCl 0.1몰 생겼어. 0.1몰이니까 화학식량 알고 있고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의 질량을 찾을 수 있다. 5.85.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퍼센트 농도는 용액 질량 200g에 얘 5.85g 녹아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한 거야. 퍼센트 농도야. 최종적으로 두 개를 반응시켜서 나올 수 있는 최종값을 얘기한다. 그래서 답이 10번에 4번이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교탁이 너무 키가 커요. 아. 될까? 자, 농도 9번은 집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자, 150쪽 볼래? 네. 150쪽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부터 채점 먼저 150쪽에 1번에 얘는 하지 않았니? 모르겠다. 1번에 3번 2번에 2번 3번에 5번 4번에 3번 자 5번에 2번 6번에 4번 7번에 3번 8번에 5번 자 우선 볼 수 있는 거 자 50쪽에 150쪽에 1번에 이건 같이 봐 휘어진 거지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볼 수 있어 플러스 극조로 휘어졌어 음극선 실험이야 다시 음극선 실험이야 전자가 톰슨이 발견한 휘어진다 플러스 극조로 휘는 것을 보아서 마이너스의 정기적인 성질을 띤 입자라고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말도 안 된다고 플러스 전하를 띈다 기억 말도 안 되는 설명이고 자 Y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지 러더퍼드에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되돌아오는 것도 있고 완전히 꺾여서 되돌아오는 게 있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물질 자체가 꽉 채워진 게 아니라 정중앙에 원자핵이 질량이 모여있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는 빈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게 거기는 러더퍼드 실험이란 말이야 그래서 Y는 원자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 원자 부피의 Y는 뭔데? 원자핵이잖아. 그렇지 원자핵을 발견한 거니까 대부분을 차지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러더퍼드의 실험 결과로 나타난 게 톰슨의 결과로 나타났던 게 어떤 모양이었던 거야? 걔 바탕은 플러스고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어가 톰슨 거였어. 그러면 얘가 조금 더 발달한 게 러더퍼드인데 러더퍼드는 그러면 얘가 푸딩 모양이었다고 하면 러더퍼드는 밖에 전자가 돌고 안쪽에 원자핵의 질량 대부분이 다 있어. 요 모양으로 바뀌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대부분 그냥 지나가는데 아주 조금은 튕겨서 옆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제대로 튕긴 애는 아주 극히 드물게 되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러더퍼드의 실험 자체가 원하는 건 두 가지가 있었지 원자핵을 찾았고 여기에 질량이 모여 있을 거야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직진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공간이 빈 공간으로 채워져 있는 걸 찾은 게 러더퍼드의 실험 이렇게 정리하자고 그래서 디귿이 옳겠지 왜? X는 전자고 Y는 원자핵이니까 당연히 원자핵의 질량이 모여있겠지 이해될까? 그러면 이번에 답도 해결이 돼
2번은 학생 A가 세운 왜? 톰슨 걸 증명하려고 러더퍼드는 실험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 A가 세운 가설은 뭐냐면 니네가 가설을 착각하기 쉬운데 가설은 그냥 한번 그냥 대충 아니야 이게 가설은 과학에서 가설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답 그게 가설이야. 내 과학적 지식으로 그 사실에 정답에 가까운 어떤 답 그걸 무조건 뭐라 하자? 가설. 그걸 중심으로 답을 찾아 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A가 세운 가설은 뭐겠어? 자 산란된 입자수는 핵 전하량과 한계가 있다. 플러스가 많으면 다시 흩어져 있잖아. 톰슨 생각이었지. 흩어져 있잖아. 그럼 플러스가 많으면 많이 꺾일 거야. 왜? 전체가 이렇게 고르게 흩어져 있을 거니까.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금을 알루미늄으로 바꾸면 원자핵의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원자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산란된 입자수가 줄어들 거야.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생각이야. 근데 별 차이 없어. 왜 별 차이 없을까? 원자핵이 모여 있잖아. 대부분 빈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자, 넘어가서 옆쪽에 3번이야. 자, 전자수가 같은 양성자, 중성자, 질량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3번이야. 기억나니? 재원아, 왼쪽 아래 뭐지? 재원이 숙제하느라고 정신없어 지금. 그리고 맞춰보느라고. 자, 여기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적는 거. 원소 기호 왼쪽 아래. 자, 점점 비슷해서 적어가고 있지. 전부 다 이게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뭐 가지고 정했다고? 전자수 아니 양성자수. 양성자수. 자, 그런데 중성의 원자이면 뭐랑도 같더라. 전자수랑도 같더라. 원자 번호는 약속이야. 뭘로 약속해서 정한다? 양성자수를 가지고 정한 거야. 위에는 뭘 나타낸다고? 왼쪽 위에 질량수. 질량수는 과를 더한 거라 했지. 양성자수랑 뭘 더한 거? 자, 가지고 있는 중성자수를 더한 거. 위에는 전하를 줬는데 플러스는 전자를 잃은 거야. 몇 개 잃었는지를 적어놓은 거야. 마이너스는 전자를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보다 얻은 걸 의미해. 여기까지 됐니? 뒤에 적혀 있는 건 앞에 있는 원자의 수를 뒤에다 적을 수 있어. 그러면 3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양성자수가 다르면 무조건 다른 물질이야. 양성자랑 뭐는 같아야 돼? 전자랑 수가 같은 거야. 양성자랑 중성자 더한 게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질량이 돼야 돼. 이해됐나? 그러면 AM 플러스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냥 A 플러스. 전자수 얘기할 수 있지? A는 뭐 그렇고. 자, B는 M은 얼마니? 얘기해 볼래? A 양, 중, 더한 게 질량수 아니? 네. 그래서 9 더하기 10 그래서 질량수 19. 얘는 질량수가 왜 이렇게 리을이 이렇게 점 올리 이사를 받니? 자, B는 어떻게 돼 있어? 11 더하기 M 2 얼마래? 23이요. 23. 그러면 M은 당연히 12 이렇게 처리하자고. C는 자 M 맞니? 더하기 M 했는데 N이 됐대. 그러면 M은 10이고 10이니까 N은 24요. 여러분 됐지? 네. M 더하기 N은 24 맞니? 다시 M 더하기 N이 24 맞아? 36 아니에요? 말도 안 되지. 여기 24 네.
네. 12 이렇게 도해니까 36이지. 기억 틀린 거. 전자수 몇 개? 10개래. 전자수는 뭐랑 같다? 양성자수랑 원래는 같아야 돼. 다시 원래는 같아야 돼. 근데 뭐의 전자수야? 전자수가 같은 세 가지 이온이네. 오우, 전자수가 같은 세 가지 이온. 근데 A는 불러줄래? 10개요. 몇 플러스 몇 마이너스로? 9 플러스 A는 몇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는 x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C는 Y 플러스요. 다시 Y 플러스 Y 2Y 플러스 y 플러스 Y 그냥 Y 플러스. 자, 그러면 전자수가 같대. 어떻게 할 거야? 전자수가 같대. 얘는 전자수가 같대. Y 플러스. 원래 양성자가 몇 개 있어야 되니? 중성자는 아무 관계 없지. M12 맞니? 전자를 받아서 A 마이너스. 다시 얘는 전자를 잃어서 B 플러스. 얘는 전자를 잃어서 근데 같아져야지. 몇 개 잃어야 돼? 2개 잃어야겠지. 이해되나 이거? 이해됐어? 그래서 전자수는 몇 개다? 10개다. 그리고 전자가 10개가 되어지는 건 옥텟 규칙 만족하면 둘, 여덟, 여덟 이렇게 가는 둘, 여덟, 18 이렇게 가는 8, 8, 18 이렇게 가는 그거 생각해도 괜찮고. 해서 니은 전자수 10개 받고 x와 y를 더하면 다시 x에 1, y에 2 더하면 3이 되는 것도 옳은 거고. 4번에 자, 표는 똑같은 과정이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가자고. 표는 원자 x, y 그 다음에 이온 z-가 있대에 대한 자료이래.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하나이고 z는 원자번호 9번이래. z는 원자번호 9번이래. 그런데 z는 자 원자번호 기억, 니은, 디귿은 어쨌건 양성자, 중성자의 하나래. 그런데 양성자, 중성자 중에 하나인데 디귿은 봤더니 A보다 하나 크대. 다시 요거 이해를 이렇게 이해해야 문제가 풀리는데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하나래. 근데 원자 XY가 있대. 원자는 무조건 양성자 수와 무는 같아야 돼. 전자수는 같아야 돼. 이해될까? 다시 원자이면 양성자 수와 전자수가 같은 거라고. 그 중에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와서 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면 X를 보자. A가 있고 O가 있고 A 플러스 1이 있어. 이 중에 서로 같을 수 있는 거 찾아봐. 이 중에 서로 같을 수 있는 거. 이렇게 같거나 이렇게 같아야 되지. 이해되나? 저렇게밖에 없어. 자, 그런데 Y를 또 살펴봤더니 왜? 둘 중에 셋 중에 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양성자, 전자, 중성자 중에. 근데 중성자는 개수가 달라져도 된다고. 양성자는 같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Y도 비교해보자. Y는 7이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1 A 더하기 B이고 자, 그 다음에 C는 8이야. 얘랑 얘는 확실히 달라. 그렇지? 둘 중에 하나는 중성자야. 양성자가 될 수 없어. 그리고 중성자는 대부분 양성자보다 크다. 크다. 원자번호 20번까지는 거의 한 1대1 정도 되고 20번을 넘어가면 실제로 더 조금씩 비율이 커져. 중성자의 비율이 더 많아야
핵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어. 아, 그쪽에 Z를 봤더니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B 플러스 1, B고 얘도 B 플러스 1이야. 근데 얘는 Z 마이너스 뭐야? 이온이거든. 이온. 음이온은 전자를 어떻게 한 거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얻은 거지.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하나 같아지는 전자를 얻어서 하나 같아지는 원래는 그냥 같았는데 그래서 얘 둘 중에 하나가 양성자 아니면 전자일 것 같아. 그런데 전자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위에 게 전자고 아래 게 양성자 같아. 예, 들어가고 나가는 애, 얘 전자고 얘는 양성자고. 이해될까? 이온은 전자를 얻었거든. 변화가 생긴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위쪽이 전자, 변화 없는 아래쪽은 양성자.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가 중성자. 이렇게 찾자. 그러면 A는 무조건 얼마여야 돼? 서로 같아야 되지. 얘는 그러면 무조건 초록색으로 해볼게. 얘는 같아야 되니까 5고 얘는 6을 가지고 있겠지. 그런데 얘네 둘은 같아야 된다며. 양성자랑 중성자 찾아놓고 이제 계산할 수 있지. 2분의 1 A 더하기 B는 얼마여야 되는데? 7이어야 되는데 A는 찾았거든. 5라고. 그러면 양변에 2 곱해서 A 더하기 B는 14인데 그 중에 A가 얼마니까? 5니까 B는 얼마다? 이해될까? B가 부면 얘는 10이고 얘도 10인 관계까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전자고 얘는 양성자야. 그리고 얘가 중성자가 되겠지. 기억 옳은 거. 기억은 전자이다. 니은 자 x의 중성자는 다시 x의 중성자는 자 x의 중성자 숫자는 6이다. 옳은 거야. y의 질량수는 양성자랑 중성자 더한 거잖아.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니까 19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14니까 틀린 거지. 아니 아닌데. y네? 미안. 얘 얼만데? 8 2분의 a 더하기 얘는 7 이렇게 해서 얘 15네. 넘어갑시다. 다 풀어주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 원래 풀어서 질문을 좀 받으면 좋은데 근데 숙제 강사를 계속 하게 해서 찔리게 만들고 싶지 않긴 한데 하여라고 수학 고난도 문제를 숙제를 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둘로 갈라진다. 포기하고 그냥 와서 수업을 듣는 학생, 최대한 풀어보려고 하는 학생. 근데 니네가 결국에 시험 봐야 될 내용은 그런 내용일 거라고.
그런 내용인데 답을 하나도 못 적은 학생과 세 단계로 풀이 과정에 나누었을 때 1단계를 적은 학생과의 차이는 뚜렷해요. 그게 서술형이거든. 객관식하고 틀리지.